공개합니다. 오보 타고 하늘로 간 남자. 이번엔 한 남자의 비행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풍선이에요? 진짜 풍선이네. 열기구 아니야? 26개의 헬륨 풍선과 나무로 만들어진 일명 판타지호를 타고 시험 비행에 나선 스즈키 요시카즈. 와, 특이하다. 그는 1989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자 그래, 풍선을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면은 유명해져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태평양은 아니 본인이 방향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 날아다닐 텐데 안 무섭나?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1992년 11월 23일 언론의 관심 속에서 약 120m 상공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그날 오후 돌연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즈키는 풍선으로 만든 판타지호를 타고 일본에서 약 8,000km 떨어진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정, 다급하게 구조 신호를 보낸 스즈키. 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발생된 거구나 이게. 구조 신호를 받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색기가 출동. 다행히 미야기현 상공 2,500m 지점에서 스즈키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스즈키는 곧 구조 신호를 철회, 괜찮다는 수신호를 보내며 비행을 이어갔고요. 약 3시간가량 그를 지켜보던 수색기도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즈키의 판타지호는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3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딴 데로 뭐 날아간 거 불시착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바람이 온화하고 비행하기 좋은 날씨였기 때문에 기상 악화로 인한 추락은 아닐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풍선에 바람이 빠져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망망대해 떨어졌다. 기상천외한 행동으로 상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풍선 아저씨. 지금도 일본인들 사이에선 황당하고 안타까운 실종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6일 공개합니다. 모모모에 납치당한 파일럿. 1978년 10월 21일 오후 6시. 영연방항공훈련단 소속의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호주 남부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을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을 무렵 베스 해협 상공을 날던 발렌티크의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도 없었고요. 레이더에도 그의 비행 신호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니 레이더에 왜 안 잡히지? 그냥 이렇게 뿅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런 거는 이제 외계인 UFO가 납치갔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단 발렌티크가 추락했다고 생각한 호주 경찰은 군의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발렌티크의 시신도 그리고 비행기의 잔해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발렌티크가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야?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What type of UFO인가 봐. aircraft?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역대 UFO 증거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다 이거. 어쨌든 그 이후에 당시 언론들 역시 UFO에게 납치된 파일럿라고 보도 UFO 납치설을 제기했고요. 심지어 그가 실종된 지점 인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렌티크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1983년 7월 발렌티크와 교신이 끊긴 지점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 엔진 부품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저 비행기? 이 엔진은 발렌티크가 조종했던 경비행기의 엔진과 동일한 기종으로요. 저건 아니었구나. 조사기관은 발렌티크 경비행기의 잔해라고 판단. 그렇게 발렌티크의 실종은 사고사로 마무리됐는데요. 어허. 그리고 2013년 사건을 재조사하던 호주 공군의 발표. 발렌티크는 조종 미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 중 회전이 반복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에 빠졌다는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건데요. 추측하자면 발렌티크가 비행기가 180도 회전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조종하다가 해수면에 비친 자기 비행기의 불빛을 미확인 비행물체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전으로 엔진이 오작동, 결국 바다에 빠져 추락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아까 되게 담담했거든. 이거 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사라진 발렌티크. 과연 그는 정말로 UFO에 납치된 것이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5위 공개합니다. 미국 최대 항공 납치 미스터리. 2016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한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도 해결 못한 이 실종 사건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댄 쿠퍼 사건입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의 한 승객에게 쪽지를 건네받은 승무원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쪽지의 내용은 바로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 그 승객의 정체는 여객기 납치범 댄 쿠퍼였습니다.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 그리고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경찰로부터 현금과 낙하산을 전달받은 납치범 쿠퍼. 그 뒤 4명의 조종사와 승무원만을 데리고 멕시코 시티를 향해 다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여객기가 연료 공급을 위해 레노 공항에 착륙했고 이때 무장병력이 여객기 안을 샅샅이 수색. 하지만 이미 납치범 쿠퍼는 돈과 함께 감쪽같이 실종된 뒤였습니다. 아 근데 낙하산 있었으니까 중간에 내렸겠네 그러면. 아, 낙하산이 있다. 네, 낙하산 일부러 그러려고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여객기를 뒤따르던 전투기들도 그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 봤지? 자,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폭풍우가 내리던 깜깜한 밤으로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검은 정장 차림의 쿠퍼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어두우니까. 그리고 검은 옷이니까. 그렇죠. 밤이면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안 보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수사기관들은 그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 출신의 스카이다이버로 추측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련한 요원이라도 안전장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상공 3,000m에서 낙하를 시도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가 사망했을 확률이 크다고 추측해 낙하 예상 지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쿠퍼가 실종된 지 9년 뒤인 1980년 콜롬비아강 주변에서 현금 따발을 발견. 그리고 확인한 결과 FBI가 그에게 건넨 지폐 1년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실종된 비행기 납치범. 그는 정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대로 실패로 끝난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4위를 공개합니다. (1972년 1월) 미국 영인 괌 남쪽 탈로 포포강. 설치해두었던 어망을 확인하기 위해 강을 찾은 주민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으아! 당신 누구야? 정체가 뭐야? 시커먼 털이 덥수룩하고 삐쩍 마른 몸에 구부러진 등, 마치 짐승 같은 행색을 한 기괴한 모습의 남성과 맞닥뜨린 겁니다. 자, 조사 끝에 밝혀진 그의 충격적인 정체. 그는 무려 28년 전 실종된 일본인 요코이 쇼이치였습니다. 자, 쇼이치는 무려 28년이나 괌의 깊은 숲속 밀림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홀로 은밀하게 숨어 살아왔던 건데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자,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일본이 점령한 괌을 탈환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선 일본의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쇼이치는 일본군으로 참전, 괌에서 미국과 맞서 싸우는데요. 괌이 미군에 점령되며 많은 일본군이 전사한 가운데 그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쳐
땅굴을 파고 숨었던 겁니다. 아니 1944년부터 숨어 살았다면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바로 1년 만에. 네. 근데 왜 계속 숨어 산 거죠? 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쇼이치는 일본이 패전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발각되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안고 죽은 듯이 숨어 살았던 겁니다. 아유. 그냥 잡히면 죽는다라 생각한 거야. 무조건 숨었구나. 그냥. 보이면. 자, 쇼이치에게 생존은 전투와 같았습니다. 처음엔 쥐, 뱀, 두꺼비 등을 잡아먹다가 점차 생존 능력이 향상. 와. 직접 통발을 만들어 인근 강에서 물고기를 사냥했고요. 심지어 재단공 경력을 살려서 옷도 만들어 입었는데요. 그는 미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행동 반경을 최소화해서 엄폐하였는데요. 일단 대나무숲 밑에 땅굴을 파 낮에는 그곳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 쇼이치의 험난한 야생 생활이 시작된 지 8년 뒤인 1952년. 그는 우연히 발견한 미군의 전단을 보고 일본이 패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더라는 건데요. 오. 하지만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할 순 없지. 결국 나 홀로 밀림 생활을 선택했던 겁니다. 일자가 얼마나 잔혹했으면은. 자기 병사를 세뇌시킨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쇼이치가 무려 28년 만에 귀환하자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28년 만에 발견된 일본군, 살아 돌아온 패잔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쇼이치가 한 첫마디. 살아 돌아와 부끄럽습니다. 이게 일본 군국주의라는 괴물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건.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 무려 95년 만에 실마리를 찾은 미 해군 최대 미스터리 실종 사건입니다. 95년이요. 이제 거의 뭐 한 세기로 가는군요. 때는 1921년 3월 25일 승무원 56명을 태운 예인선 코네스토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 목적지인 사모아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사라진 배. 난파 당한 건가요? 자, 해군이 경위 파악을 했을 때는 경유지인 오하우에는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보고를 토대로 하와이의 오아우 섬 인근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 여러 항공기와 60척의 선박 등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어딘가 부딪혀 침몰을 했다면 연료 탱크의 기름이 유출됐을 텐데. 그렇죠. 자, 해군은 기름띠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요. 그 어디에서도 배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귀신처럼 흔적 하나 없이 증발해버린 코네스토가. 결국 1921년 6월 30일 미 정부는 수색을 포기, 실종 선언을 하면서 코네스토가 실종 사건은 미 해군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 배가 침몰을 해도 반드시 물 위에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름띠인 거고 구명조끼만은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 증발해버린 거예요? 2009년 오래된 난파선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바다에서 수중 음파 탐지 중 정체불명 난파선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중 탐사를 한 결과 이 난파선이 코네스토가의 잔해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인근 해역을 수색했고요. 2016년에 드디어 예인선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겁니다. 세월을 화단처럼 저렇게 다 자리해버렸네. 되게 살지 않아요? 배 형태가? 아니 그리고 너무 그대로 내려왔는데 기울지도 않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배가 하와이 인근이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길어, 저 거리가. 뭔 소리야 이게. 하와이엔 들렀다면서요? 오아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었죠. 근데 근데- 다시 샌프란으로 오는 예정이 아니었잖아요. 사모안가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코네스토가가 경유진 하와이의 오아후에 도착했다는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미 해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끝내 코네스토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95년 뒤 하와이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요. 코네스토가가 강풍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조난당한 거면 이제 구조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본토와도 더 가까운데요. 근데 왜 또 그건 안 보냈지? 50km면 진짜 인근인데. 어. 과연 그날 그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2위를 공개합니다. 공항에서 사라진 남자의 행적. 2014년 6월 불가리아의 공항에서 사라진 한 남성.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특히 실종 당일 공항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짐을 들고 가죠. 평범한 여행객 같은데요. 줄을 두리번 거리는데 왜 이래? 어? 어머머! 가방 다 어디 가고? 가방 놓고 뛰어간다. 어디 가? 자, 재빠르게 달아나 종적을 감춘 실종자는 독일 출신의 28세 남성 라스 미텐크인데요.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발단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 여행 중이었던 미텐크. 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상대팀을 응원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고요. 당시 미텐크는 고막 파열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하게 싸웠구나.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 고막 상태가 더 악화될 거예요. 자,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압력 변화로 고막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미텐크. 결국 그는 귀국을 포기.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홀로 불가리아에 남았고요. 자,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여행 경비가 부족했던 미텐크는 값싼 호스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텐크가 묵은 호스텔은 매춘가와 불법 암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우범지대였는데요. 아이고. 저런 데가 싸니까 저런 데를 찾아갔네요. 아,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지. 아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미텐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 4명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방받은 항생제가 어떤 약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아니 뭐 본의 아니게 무슨 뭐 범죄 목격자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연루됐을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거지.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왜 의심하죠? 그것도 이상했나?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미텐크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빠른 귀국길 항공편 예약을 부탁했고요. 곧바로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고막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의료시설을 찾은 미텐크. 그런데 검사를 받던 중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들어오자 미텐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간 겁니다. 아, 왜? 이후 경찰이 그가 달아난 해바라기 밭 인근을 수색했지만 미텐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째 미텐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2.